제목 내 여자친구는 환경미화원. 익숙한 시선들이 드리워진 고급 아파트 단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잔잔한 오후가 흐르고 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로 바쁜 아버지 민준에게 하루의 평화는 아들 진영이 유치원에서 무사히 귀가하는 순간 완성된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한참 넘겨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민준의 마음은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단지를 샅샅이 뒤진다. 마침내 아이가 발견된 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공간이었다. 아파트 한편에 자리한 허름하고 비좁은 구석 사무실. 그곳은 환경미화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휴게실이었다. 좁고 어수선한 공간. 진영은 그곳에서 한 환경미화원과 마주 앉아 작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다. 부유하고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아파트 속에서 아이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민준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진영이 그곳에 3번째 다녀간 적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 미영과 진영은 이미 친밀한 관계였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강제로 끌고 나오지만 미영이 남긴 따뜻한 눈빛이 쉬이 잊히지 않는다.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단순한 보호자 이상 마음을 채워줄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자각이 민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며칠 후 진영은 눈에 띄게 풀이 죽은 채 유치원에서 돌아온다. 민준이 이유를 묻자 진영은 미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민준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민준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때 우연히 출근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소장에게 혼인하고 있는 미영을 목격한다. 어딘가 아픈 듯 창백한 얼굴이 인상 깊었다. 괜히 마음이 쓰인다. 퇴근길 마침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그녀와 마주친 민준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집 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말했다. 저는 친구도 없고 가정부 일을 전혀 몰라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거절에 민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네 하고는 더 이상 붙잡지 못한 채 터벅터벅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금 진영이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해진 민준은 다시 아들을 찾아 단지를 헤맸고 이내 아파트 놀이터 한 구석에서 환하게 웃으며 진영과 신나게 놀아주고 있는 미영을 발견한다. 진영은 어느새 다시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을 애써 누르며 미영에게 다가갔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미영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번에 말했던 가정도우미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아들의 슬픔을 핑계 삼아 간절하게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진영이만 돌봐주시는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미영 씨를 정말 잘 따라요.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담은 제안. 미영은 그런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에게 매달리는 진영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망설임은 아이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기존의 모든 간극을 허물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며 시작되었다. 결국 미영은 민준의 부탁을 수락했다. 귀여운 진영의 등하원과 집안일을 간단히 맡아 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영은 금세 그녀에게 다시 마음을 연다. 민준은 점점 그녀의 진중함과 말없이 스며드는 따뜻함에 감흥하게 된다. 그렇게 몇 주가 평범하게 흐르고 바쁜 회사 일로 연일 민준이 과로하던 어느 날 민준은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열을 내며 침대에 쓰러져 정신없이 앓는 소리를 냈다. 퇴근할 채비를 하던 미영은 민준의 열기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차마 그를 두고 돌아설 수 없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멍하니 누워있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퇴근 대신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조심스럽게 이마를 짚고 미지근한 물수건을 가져와 민준의 이마 위에 올려주었다.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며 민준의 곁을 지키는 미영. 민준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헌신적인 간호 속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어 본 적 없던 그의 마음에 그녀의 존재가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점점 미영의 모든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이제는 그저 아들 진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그녀가 없는 날이면 텅 빈 집이 너무나 휑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직장 동료들과의 무심한 대화 속에서도 어느새 주제는 미영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이미 민준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과 미영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고 깊었다. 민준이 미영과 가까워지기 전 그는 같은 동에 사는 변호사 혜진과 몇 번의 식사를 하는 등
가볍게 썸을 타는 관계였다. 혜진은 은근히 민준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민준의 시선이 미영에게로 향하자 그녀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결국 혜진은 인터넷 아파트 게시판의 아파트 환경미화원이었던 그녀가 불순한 목적으로 민준을 꼬셔서 동거를 한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려 미영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관리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과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미영의 일상을 점점 더 옥죄어왔다. 어느 날 유치원에 진영을 등원시키던 길이었다. 주민 몇몇이 미영을 둘러싸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들을 퍼붓는 것을 진영이 목격했다. 충격받은 진영은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그 사실을 울먹이며 털어놓았다. 민준은 아들의 말에 격분했다. 그날 밤 숱한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영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아침 진영의 등원 시간, 민준은 평소와 달리 현관에 미리 나와 있었다. 아들과 미영이 나란히 나서자 주민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그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영과 미영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그리고는 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아 마치 실제 부부처럼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진영을 유치원 버스에 태웠다. 당황한 주민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민준은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미영씨 잘 부탁합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미영에 대한 루머는 허위이며 그녀가 자신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선언하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리고 민준은 미영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가의 명품 옷을 선물했다. 미영은 그것이 명품인지도 모르고 그저 민준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즐거운 얼굴로 매일 입고 다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혜진은 그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미영을 발견하고 그녀를 불러 세웠다. 당신 월급으로는 근처도 못 갈 옷을 어떻게 구한 거야? 혜진은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고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까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혜진의 악의적인 모욕과 끝없이 이어지는 루머, 그리고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미영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친 그녀는 민준의 집에서 쓰러지고 만다. 병원에 함께 간 민준은 의사로부터 미영이 몇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를 잃고 그 충격으로 이혼한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다. 그녀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홀로 감춘 채 환경미화원이라는 팍팍한 살 속에서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진영과 마주쳤던 그날, 혼자 노는 아이의 모습에 과거의 자신의 아이가 겹쳐 보여 무심코 간식을 건넸던 것이 시작이었다는 미영의 고백에 민준은 비로소 그녀의 깊은 슬픔과 상처를 진심으로 공감하게 된다. 오부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누군가 그랬다.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고 어느새 겨울이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잠잠해졌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지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파트 단지에는 반짝이는 트리와 캐럴이 울려 퍼지며 설렘이 가득했다. 민준의 집에서도 진영과 미영은 아기자기한 양말 주머니를 걸어놓으며 산타클로스에게 빌 소원을 적기 바빴다. 민준아, 넌 산타 할아버지에게 무슨 소원을 빌 거야? 민준은 씩 웃기만 했다. 뭐지? 민준도 미영도 그러려니 장난감이나 달라고 썼겠지. 그날 밤 진영은 일찍 잠이 들었고 민준과 미영은 아이의 양말 주머니에 줄 선물을 몰래 넣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산타가 된 기분으로 양말을 조심스레 들어올리던 민준의 손에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잡혔다. 진영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새겨진 쪽지에는 단 하나의 소원이 적혀 있었다. 미영 이모가 울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쪽지를 읽던 민준과 미영의 얼굴에 동시에 깊은 감동과 함께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이 스쳤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작은 쪽지를 응시했다. 아이의 순수하고 간절한 소원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았던 모든 세상의 편견과 신분의 차이, 민준의 갈등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용히 미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영화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의 청혼이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우리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미영씨. 예상치 못한 민준의 행동에 미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세상의 모든 시선과 장애물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마음이 깊이 통한 순간이었다. 차가운 겨울밤, 두 사람은 따스하고 벅찬 포옹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 포옹 속에는 진영의 순수한 소원, 미영의 아픔, 민준의 사랑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실눈을 뜨고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진영이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씩 웃으며 속삭였다. 아싸!